윤희, 우령, 프리아나의 프리토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홉수를 믿으시나요? 아홉수. 묵직한 단어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왜 아홉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우령의 유디오에 업로드한 아홉수 이야기를 다룬 유튜브 영상을 네. 봤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우령씨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번이 갑자기 진짜 확 공감이 됐던 진짜요? 영상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령씨 만나자마자 이번 영상 내용이 너무 좋았다.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우령씨가 갑자기 아홉수라는 네. 단어를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썸네일 자체에서 아주 크게 아홉수 박아놨죠. 맞아요.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뭔가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올해 제가 98년생 29이 됐습니다. 네. 그랬을 때 상반기가 저에게 29년 인생 중에 가장 좀 힘들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몸도 좀 힘들었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아홉수를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악재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겹치면서 쓱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머리에서 네. 쓱 가면서 네. 아홉수라는 단어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럼 뭐가 그렇게 너에게 힘들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웠다. 그 두 번째는 나의 커리어, 일적인 측면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나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 미래를 바라보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세 번째 이 불확실성에서 되게 먼저 말을 하자면 사실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지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시각장애를 갖게 됐을 때도 그럼 사실 이게 너에게 가장 큰 인생에 뭔가 힘들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어려서 또 못 느꼈을 수도 있겠는데 또 시각장애가 있어도 내가 학교를 다닐 거고 그리고 나에게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땐 자신감이 있었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나만의 방법으로 뭐든 할 수 있어. 이게 있었는데 이 29의 저는 어디로 가야 되지? 목표가 사라진 사람이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아나운서라는 명확한 꿈을 따라서 갔다면 지금은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에 대한 그 목표를 못 잡은 불확실성이 되게 불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이라는 거는 근데 유니 씨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프리랜서는 너무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 그렇게 큰 불안까지는 아니긴 했어요. 왜냐면 나는 프리로 일하면서 일이 들어올 땐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땐 안 들어오고인 사람을 너무 잘 아는데 이게 막 불확실성과 그 주변의 인간관계와 이런 관계성이 막 얽히면서 같이 불안해져 버린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윤희 씨? 이거 듣기만 해도 제가 좀 불안전한 상황인 것 같으신가요? 네. 특히 이번 영상을 보면서 네. 조금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네. 우령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네. 내려놓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안심이 되긴 했지만 맞아. 사실 저도 우령 씨 나이인 2년 전 29대 저도 사실 똑같았어요. 어땠어요? 근데 저는 아홉수라는 단어를 아예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치.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2년 전 여름에 저랑 친한 강사님이 저희 집 근처에 유명한 사주집이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가보래요. 진짜 용하대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홉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아홉수라고요? 저 올해 진짜 너무 잘 지냈고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한 달 뒤에 제가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맞아. 근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아팠고 제 기준 갈비뼈가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일을 다 취소했는데요. 사실 일을 취소라는 것부터가 우리는 프리랜서잖아요. 그치. 일을 그만둔다가 아니고요. 저희는 일을 취소하고 또 대타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막
당장 다음 날인데 정형외과에서 참다가 아이고. 이제 뼈가 그렇게 많이 부러진 거를 듣고 바로 비행기를 예매하고 이제 주변에 다 연락을 돌려서 제발 혹시 내일 시간 되냐.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대타를 다 구했고요. 그러고 이제 제주도에 가려고 하는데 캐리어를 아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룸메이트가 짐을 싸주고 그 다음에 저 진짜 막 진통제도 막 마약성 진통제 네. 그리고 그 파스도 마약성 아이고. 파스라서 오래 붙이면 안 되는 파스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캐리어를 못 든다. 혹시 이거 좀 꺼내주실 수 있냐? 이러고 비행기에서도 죄송한데 제가 지금 캐리어를 못 올린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무사히 제주도까지 갔고 바로 입원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입원하고 나서도 제가 또 그때 뉴스도 하고 있었는데요. 뉴스는 사실 대타를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주변에 이제 아나운서분들을 수소문해서 겨우 막 좀 그 촬영 회차를 끝내고 그러고 이제 뭐 다른 일로는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맞아. 근데 이게 또 윤희 씨가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사실 다 끝나고 저한테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맞아요. 이러면서 그때 들었을 때도 언니 괜찮아? 언니 어떻게 지금은 괜찮아? 이랬던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아홉수라는 게 저도 요즘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대들의 29은 어떠셨나요? 오, 이 얘기 어떠셨대요? 많이 물어보는데 다들 29 불안했던 것 같아 라는 말을 또 많이 해주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지인으로 알게 된 저랑 동갑인 PD님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주변에 동갑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와 동갑인 29살 PD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29이 9수인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정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29을 지나오신 분들 그리고 29을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을 때 30으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20대의 불안함이 가장 극에 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변화의 시기인 것 같다. 내가 30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너무 심하게 고민하고 흔들리는 시간이 29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30이 된 언니 오빠들은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나는 30이 되게 좋아.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과연 나의 30이 그렇게 안정적이다, 좋다라고 난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아직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의 고민과 힘듦과 불안이 다음 스텝으로 내 인생의 다음 장이 펼쳐지려는 준비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9수가 끝나고 네. 30이 된 날에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요. 네. 제가 진짜 29을 너무 힘들게 보냈어서 막 주변에 나 너무 힘들다. 나 9수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30이 딱 된 날, 1월 1일 날에 축하해요. 이제 9수 끝났다. 진짜? 이랬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제 30은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31은 조금 마음이 괜찮아요. 여유를 좀 찾으셨나요? 조금 마음이 편하고 네. 옛날에는 뭐 결혼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저희 지난 화에도 말하긴 했지만 제가 요즘 덕질을 하면서 그 연애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예. 이거 저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생각 많이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오, 진짜로. 네. 그리고 제가 덕질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하나 뭐가 떴는데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30대에서 네. 덕질을 해서 연애 생각이 없다라는 분들이 있다. 이런 통계를 맞아, 많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수를 지난 31의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이 9수를 나 지금 힘들어의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9수가 지나면 괜찮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그 9라는 숫자로 박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9수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좋아질 거라서 지금 힘든 거야. 근데 저는
9라는 숫자 참 좋아하거든요. 네. 웃기죠? 저는 9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숫자긴 해요. 네. 뭔가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0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9를 좋아하고, 또 어찌보면 9월에 생일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네. 9가 마음에 들어요. 1보다는 그 끝에 있는 9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홉수를, 아유, 미신이지,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아홉수가요, 꼭 9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홉수가 찾아오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 뭐 30, 31 이때 찾아올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그 다름 속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냐가 이제 사람마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 아홉수라고 해서 꼭 이 9라는 숫자에 찾아오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이 변환점을 맞이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제가 윤희 씨도 봤다고 하셨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60대인데. 맞아요. 40대인데. 보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불안을 안고 갈 사람이고, 이 고민이 없다면 나는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은 정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게 뭐 인간관계든 돈이든 아니면 뭐 미래의 무언가든 성취든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 근데 그게 제 주변 지인들, 제가 본 정말 멋진 선배들을 생각하는 어른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제 이 영상을 본 댓글에서도 제가 60대지만 여전히 인간관계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냥 또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했을 때, 아홉수 불안을 대처하는 법,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또 공감을 함께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 불안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나만 불안하지 않다, 모두가 불안을 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또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전 근데 우령 씨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아홉수가 우리가 되게 불안했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네. 사실 우리의 직업적 특성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알게 모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아팠을 때 힘들었던 네. 이유가 뭐였냐면요. 일을 못했고요. 일할 기회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처럼 프리랜서이자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쉬는 날, 뭐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런 날은요. 사실 쉬는 날이 아니에요. 저희는 일을 못하는 날. 맞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쉴 때도 있지만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30일 중에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6일 내내 일을 하다가 하루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사실 저는 열심히 6일 동안 달려왔잖아요. 너무 잘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루 동안 쉬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그런 일의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네. 건당 받잖아요. 네. 근데 건당 다 같은 날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저희는 여러 업체를 거치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일한 A 업체는 매달 15일 날 입금해주고요. B 업체는 7일 날 입금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돈이 제각각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돈이 들어와도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을 못 주니까 나는 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제가 아파서 몇 주째 입원을 하게 되고 일도 못 가고 심지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일도 제가 5년 동안 개근을 했는데요. 그 아플 때 딱 한 번 못 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뭔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멈출까봐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 맞아요. 이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까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무서운 것 같고 그거죠.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될까봐 맞아요. 내가 쉬면. 그게 맞아.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타를 구하면서도 제가 물론 아픈 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원래 할 일을 다른 분들에게 이제 준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 이제 안 부르면 어떡하지? 이분으로 계속 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유니 씨는 이런 불안할 때 다스리는 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저는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 불안을 잘 보듬어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저에게 가장 좀 큰 이번에 깨달은 힘은 사람과의 대화였었거든요. 그게 지금 유니 씨와의 대화에서도 저도 또 새롭게 깨달음을 막 얻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막 그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라 절대 아닙니다. 뭐 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물 흘러가는 어떤 대화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도 했어요. 자꾸 내가 내 안에 삼키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답답함이라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한번 뱉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비워내야지 새로운 생각이든 새로운 뭔가 가치를 얻을 수 있어서 사람과의 대화는 중요하다. 그냥 너 이렇게 요즘 힘들었어? 왜 힘들었던 것 같아?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게 있어서 너무 힘들 때 사실 저도 사람을 안 만났을 때도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도 유니 씨가 이번에 최근에 우령 씨 왜 인스타그램 요새 많이 안 했어 이랬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힘들어서 뭔가 아무런 말도 혹은 글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정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것도 표현도 해야지 그 어떤 방향에서든 해소가 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팟캐스트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 불안의 해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우령 씨랑 오랜만에 만나면서 막 2시간씩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리고 진짜 내가 했던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이제 할 계획들도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맞아요. 저 되게 좋았어요.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불안보다는요. 네. 이번에 아프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요. 저는 일을 정말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느꼈는데요. 막상 제가 아프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아팠을 때 갈비뼈 부러지기 전에 한 달 내내 쉴 시간이 없이 매일매일 일을 했었어요.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근데 정작 그러고 나서 내 뒷일이 끊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건강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네. 일을 하지만 사실 이거를 너무 무리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건강이 안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정작 앞으로의 일도 못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제 진짜 건강 챙기자.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느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우령 씨의 집에 오니까 못 보던 게 있었더라고요. 뭐요? 저 우령 씨 집 자주 왔었는데 네. 영양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저거 오메가3에 네. 저거 그 마그네슘. 외국 브랜드 저도 알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양제가 지금 3개가 놓여져 있는 거를 보면서 우령 씨도 이제 건강을 챙기는구나. 너무 웃기다. 너무 공감되는 게 진짜 이게 29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먹고 내가 내 몸을 유지를 해야지 일을 한다. 저도 최근에 병원 갔다 오면서 9주에 좀 일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병원 때문에 이틀이나 또 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요. 맞아요. 아픔 때문에 또 지쳐. 그리고 건강해야지 사실 멘탈도 잡을 수 있다가 너무 커서 유니 씨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아홉수 딱 29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까 오령 씨가 말했던 것 중에 제가 많이 공감했던 게 아홉수는 꼭 9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 우리가 살아오는 시기에 그런 힘든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우령 씨와의 대화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